2017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손의 에세이 김기형. 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굿모닝 굿모닝. 손에게 손을 주거나 다른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 손을 없게 하자. 침묵에 완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순간 손을 높이 던지겠다. 손이 아닌 채로 돌아와 주면 좋을 일. 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좋을 것이다. 굿모닝 굿모닝. 각오가 필요하다. 나에게 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나는 아직 손을 예찬하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손을 사랑하고 있다. 손의 지시와 손의 의지에 의존하여 손과 함께 가고 있다. 손과 함께 머문 곳이 많다. 사실이다. 나는 손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제발 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 제발 손이여, 너의 감각을 내게 다오. 너의 중간과 끝, 뭉툭한 말들을 나에게 소리치게 해다오 라고 외친다. 손이 더 빠르게 가서 말할 때 나는 손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손의 탈출은 없다. 다만 손들이 떨어진 골목을 찾고 있다. 해안가에 앉아 손도 없고 목도 없는 생물들에게서 그들의 백가죽을 보면서 골목을 뒤진다. 손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다. 손은 쉬지 않는다. 손이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안다. 손은 자신이 팔딱거리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생동하고 멀리 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손이 말하는 불필요, 손이 가지려 하지 않는 얼굴. 손은 얼굴을 때린다, 친다, 부순다. 허물기 위해서 진흙을 바른다. 손은 으깰 수 있다. 손은 먼 곳으로 던질 힘이 있다. 손이 손을 부른다. 손이 나타나면 눈을 뜨고 있던 얼굴이 모두 눈을 감고 손에게 고분하다. 손에게 말하지 않고 손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손은 다른 침묵을 가진다. 손의 얼기가 거미줄처럼 거미줄과 거미줄 그리고 또 다른 거미줄이 모여든 것처럼 내빼지 못할 통로를 연다. 손 사이에서 망각한다. 손 안에서 정신을 잃는다. 손에 춤을 본다. 그 춤을 보면서 죽어갈 것이다. 쓰러져가는 얼굴들이 감는 눈을 어쩌지 못한다. 나는 손에게 조각이 난다. 손을 감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었지만 동그랗게 머물만 손이 어떤 불을 피우는지 무엇을 터뜨리려고 굳세어 지는지 이 공포 속에서 손에 대한 복종으로 계속 심장이 뛴다고 말한다. 손을 놓고 가만히 탁자 앞으로 돌아온다. 손이 응시한다. 손이 그대로 있겠다고 한다. 손이 뒤를 본다. 손을 뗀다. 반짝하고 떨어진다. 손의 에세이 김기형 시인의 시입니다. 에세이가 뭐죠? 에세이, 손의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는 우리말로 수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수필은 뭐죠?
한자로 쓰면 따를 숫자에 붓필자를 쓰는데 붓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북 가는 대로 형식 없이 쓰는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에세이, 영어에서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관한 약간 다소 논리적이고 비평적인 글, 평론 같은 것들도 다 에세이죠. 그런 글들을 에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약간 그 서정적인 의미에서 형식을 따로 두지 않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 그런 것들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쓰는 글, 그런 것들을 수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 에세이의 정의는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그런 문학적인 글쓰기를 에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손의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대한 이렇게 수필 또는 뭐 손에 대한 약간 소고 약간 논문 비슷한 거, 어떤 비평 같은 거,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것 같아요. 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굿모닝 합니다. 굿모닝은 아침 인사인데 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침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손은 하루를, 어떤 고단한 하루를 감당해야 되는 손이기 때문에 아침이 손에게는 불안한 시간이다라고 시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게 아침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손에게 손을 주거나 다른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 손을 없게 하자라고 했어요. 이때 앞에 손은 육체적인 손을 말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시인이 쓸 때는 이것도 육체적인 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독자로서 제가 읽을 때 손은 앞에는 육체적인 손이고 뒤에는 그 육체적인 손이 아니라 우리 왜 손 없는 날이란 말이 있죠. 손 없는 날, 그게 어떤 날이죠? 그때 손이라는 것은 덜 손자 써요. 뭐 해로울 손자, 손해할 때 손해.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악귀가 사방팔방에 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그 어떤 그 특정한 날에는 그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음력으로 9자와 0자로 끝나는 날인데요. 뭐 9일, 10일, 또 19일, 20일, 29일, 30일 이런 날들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가 되는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해코지를 하는 그런 그런 손을 주거나 다른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손을 없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침묵의 완전한 몸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어느 순간 손을 높이 던지겠다라고 했네요. 이 시 뒷면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나와요. 이게 완전한 침묵의 완전한 몸을 세운대요. 우리가 그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으면 몸을 반듯하게 세워 있지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고 손이 활동을 하죠. 그런 모습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손을 높이 던지겠다라고 한 말이 어쩌면 좀 그 손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과묵해지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네, 공부도 그렇게 집중 못 하는데, 인터넷에 빠지면 집중이 참 잘하죠. 그래서 손이 아닌
손이 손이 아닌 채로 돌아와주면 좋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손이 나중에 그런 악귀의 손, 그러니까 해가 되는 손, 손이 없는 날이 아니라 손이 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 아닌 채로 돌아와주면 좋을 일, 손이 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좋을 것이다. 굿모닝, 굿모닝. 네, 아침에 손이 아직 활동하기 전인데 한낮에 손이 활동하고 나서 그런 어떤 해로운 손이 아닌 것으로 돌아와, 즉 아무 일 없이, 그렇죠, 아무 일 없이 돌아와 주면 좋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각오가 필요하다. 아이고,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떤 손의 활동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 어떤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악기의 뭐 못된 장난 같은 것, 그런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손의 활동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옛날에는 눈빛과 입, 또 보면서 감정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손으로 소통을 하죠. 그래서 그 손은 어떤 해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불운을 부를 수도 있죠. 그런 손의 활동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손을 예찬하고 나는 아직도 손을 사랑하고 있다. 앞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아직 손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이 종교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신앙이 되어 있죠. 손의 지시와 손의 의지에 의존하여, 그렇죠, 완전히 손이 신이 되었습니다. 네. 손과 함께 가고 있다. 손과 함께 머문 곳이 많다. 사실이다. 나는 손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믿음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발 손이여 라고 마치 신을 부르듯이 신이시여 하고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발 손이여 너의 감각을 내게 다오. 너의 중간과 끝 뭉툭한 말들을 나에게 소리치게 해다오 라고 외친다. 손이 더 빠르게 가서 말할 때 나는 손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네요. 손이여 라고요. 제발 손이여 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제발 손이여 너의 감각을 나에게 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의 어떤 손은 쉽게 나의 어떤 뇌의 어떤 작용, 그러니까 정신 작용이 없이도 손이 어떤 활동을 하죠. 그런데 손은 뭔가 알고 있게 그 활동을 하는데 손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손이 알고 있는, 손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들을 너의 그 감각을 내게 달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은 손이 아니라 정신작용에 의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대화나 활동들을, 정신활동을 하고 싶은데 손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중간과 끝 뭉툭한 말들을 나에게 소리치게 해다오. 즉 나의 정신활동에 의해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네, 손이 신이니까 손이 그것을 허락하고 안 하고는 손의 일입니다. 손이 전지전능해요. 지금 어떤 기술이 우리의 삶들을 아주 많이 바꿔놨는데 그게 바로 손이 절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손이 더 빠르게 가서 말할 때래요. 그러니까 손은 우리 정신이, 손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정신이 어떤 의식하기도 전에 손이 더 빠르게 가서 말할 때 나는, 그렇죠. 우리의 정신, 온전한 정신은 온전하지는 않겠죠. 손에게 경배를 한대요. 네, 종교처럼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듯이 그렇게 경배한다고 해요. 손의 탈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손의 탈출은 없대요. 그러니까 손이 새로운 문명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명. 꼭 인터넷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어떤 기술 문명에 의해서 변화된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손이 그런 문명에 조건반사하듯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손에서의 탈출은 없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손이 그런 문명, 기술 문명에서 탈출하는 그런 탈출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부터의 탈출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손이 문명으로부터의 탈출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문명으로부터의 탈출이 없다라고 본다면, 손의 문명, 어떤 손이 문명의 조건반사듯이 어떤 문명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나는 이미 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대요. 이 참 기술이 세상을 소름 끼치게 바꿔놨어요. 다만 손들이 떨어진 골목을 찾고 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손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손이 떨어져서 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손의 활동이 많은 골목인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떨어진 골목이라는 게 손들이 떨어진 골목, 즉 손이 우리가 왜 그 뭐라 그럴까, 그 외진 곳, 손들이 떨어졌다 이 말은 손으로부터 먼 골목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글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그 궁벽할 벽자가 있죠. 사람 인자에 피할 피자. 그러니까 사람이 드문 곳을 궁벽하다고 하잖아요. 외딴 곳, 외진 곳.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이 없는 곳, 즉 손의 활동이 없는 곳을 찾고 있다, 이런 말로도 보여요. 근데 밑에 해안가가 나온 걸로 봐서 그런 뜻일 것 같기도 해요. 해안가에 앉아 손도 없고 목도 없는 생물들에게서 그들의 백가죽을 보면서 골목을 뒤진다라고 해요. 네, 해안가로 저 손이 없는 해안가까지 갔는데, 그래서 손도 없고 목도 없는 생물들, 그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그 손을 부르는 것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모양입니다. 이 손도 없고 목도 없는 생물이라면 물고기를 말할 텐데, 그런 물고기를 보면서 그들의 백가죽을 보면서 골목을 뒤진다고 해요. 백가죽을 보면서 골목을 뒤져요. 뭘 찾아서요? 손들을 찾아서 골목을 뒤지고 있습니다. 손에서 아까 해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탈출이. 그 손들이 떨어진 골목을 찾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도 여전히 손들이 모여있는 골목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손들의 어느 활동도 없고, 어떤 그래서 여기서 손의 활동을 찾는다는 것은 이 손도 없고 목도 없는 생물들, 물고기 같은 생물이죠. 그들의 백가죽을 보면서 골목을 뒤진대요. 어떤 그 손이 인터넷에서 뭐라 할까요? 좀 가해적인 어떤 손의 활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 손도 없고 목도 없어서 소리도 못 내고 손으로도 대화할 수 없고 목소리로도 대화하지 못해서 어떤 무고한 생명이죠. 그런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를 보면서도 백가죽을 보면서도 그 백가죽의 골목까지, 즉 속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속사정까지 뒤져서 그 해로운 손, 그러니까 손 없는 날 할 때 그 해로운 손을 악귀들의 장난을 찾고 있습니다. 손이 그렇다고 해요. 손이 별로 유익한 점도 많겠지만 해로운 점도 많겠죠. 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 손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데요. 계속돼요. 손에 대한 사연, 그 사연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 쉬지 않는다. 여기서 손은 쉬지 않는다. 여기는 육체의 손을 말하고 있겠죠. 손이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손은 자신이 팔딱거리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생동하고 멀리 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손이 기술 문명에서 손의 활동은 금방 멀리 퍼져서 해를 부를 수가 있겠죠.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단다든가, 그러면 그 힘은 물고기보다 더 생동하게 팔딱거리는 힘이 있어서 추문 같은 거, 그러죠. 약간 좀 추문이나 어떤 나쁜 소문 같은 것을 참 멀리 퍼뜨려서 어떻게 보면 그 해로울 손, 그죠? 손 없는 날 할 때 그 해로울 손을 부르는 일이 되겠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손을 낳고 또 그 손과 소통한 다른 손은 또 다른 어떤 힘을 발휘해서 또 다른 손을 부르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듯이 어떤 손이 자꾸 손을 부르는 거죠. 손이 말하는 불필요, 손이 가지려 하지 않는 얼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손이 말하는 불필요. 이게 영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컴마를 찍으면 이게 동격이죠. 이 불필요라는 게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손은 왜 얼굴을 불필요 할까요? 손이 또 왜 얼굴을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얼굴은 시각적으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죠, 얼굴은. 나를 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육체의 손은 그런 어떤 악기의 회로운 손과 좀 일치된 듯해요. 그래서 익명에 숨어서 활동하는 심리가 아닐까, 손의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진짜 해로울 손이 되는 거죠. 한자에서 그러니까 덜 손자를 쓰는데, 그 덜 손자를 쓰는데, 앞에 손 숫자에다가 인원 원자를 써요. 그래서 인원 원자를 쓰는데, 인원이란 건 꼭 사람이라기보다는 양이라고 봐야겠죠. 수량. 그래서 손이 수량을 덜어낸다라는 뜻으로 덜 손자를 씁니다. 손은 얼굴을 때린다. 친다, 부순다, 허물기 위해서 진흙을 바른다. 손은 으깰 수 있다. 손은 먼 곳으로 던질 힘이 있다. 앞에서 암시한 말들이 다 나오네요. 손이 손을 부른다. 그러네요. 또 똑같이 나오네요. 손이 나타나면 눈을 뜨고 있던 얼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손에게 고분하다.
손에게 말하지 않고 손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손은 다른 침묵을 가진다. 이게 그러니까 손은 얼굴을 때린다라고 해요. 손이 얼굴을 때린다. 얼굴은 좀 어떤 그 노출된 사람이겠죠. 노출된 어떤 사람, 그런 노출된 사람을 때린다, 친다, 부순다라고요. 아무래도 이 말은 그 우리 육신의 손이 이미 해로운 손과 일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노출된 사람을 어떤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허물기 위해서 진흙을 바른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요. 허물기 위해서 진흙을 바른다.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건데, 글쎄요, 이게 좀 비방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또 상대방을 공격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을 더럽힌다는 말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은 으깰 수 있대요. 얼굴이 드러난 사람, 신불이 노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으깰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먼 곳으로 던질 힘이 있다. 손이 손을 부른다. 손이 나타나면 눈을 뜨고 있던 얼굴이 모두 눈을 감고 손에게 고분하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이 어떤 다른 사람의 손을 활동하게 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달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그런 악의적인 댓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어떤 우리 정신이 깨어있는 어떤 말짱한 정신이 그런 어떤 손에 좀 약간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던 얼굴 이렇게 말했는데, 눈을 뜨고 있던 얼굴이 아무래도 좀 말짱한 정신으로 있던 얼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손에게 고분하대요. 이 고분하다라고 했어요. 고분한다가 아니고 고분하다가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고분하다 손에게 이렇게요. 고분하다가 손에게 말하지 않고, 이게 한다가 아니고 하다라고 쓴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손에게 고분하다가 손에게 말하지 않고 손의 이야기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손은 다른 침묵을 가진다. 손의 침묵, 다른 침묵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떤 해로운 손을 기다리는 거죠. 손의 얼개가 거미줄처럼, 얼개가 뭘까요? 얼개. 우리 순 우리말이죠. 이게 얼개가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얼개가 거미줄 같다. 거미줄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 보면 www.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죠. 이 거미줄이란 뜻이잖아요. 인터넷이. 그런 어떤 그 인터넷처럼 손의 구조가 거미줄처럼이래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손이 만약에 키보드를 다룬다면 그 손은 여기저기 막 연결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거미줄과 거미줄, 그리고 또 다른 거미줄이 모여든 것처럼 내빼지 못할 통로를 연다. 그래요. 이 손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면 한번 인터넷 접속하면 못 빠져나오죠.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하게 되죠. 그런 뜻 같아요. 손이 망각한다.
손 안에서 정신을 잃는다. 손에 춤을 본다. 춤을 보면서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어떤 노트북이나 컴퓨터 자판 위에 있는 손의 활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사이에서 망각한다. 손 안에서 정신을 잃는다. 손에 춤을 본다. 네, 한번 빠져들면 정신 못 차리죠.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춤을 보면서 죽어갈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뭐 평생 인터넷만, 특히 그 구글이나 유튜브만 하다가 인생 보내고 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하루 종일 그냥, 그죠? 일하면서도 유튜브 보고 길 가면서도 유튜브 보고 막 그러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보면 다들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인터넷과 연결돼서 그렇게 거미줄 속에서 살아가죠. 인터넷을 하나의 거미망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미망 속에서 살아가요. 쓰러져가는 얼굴이 감기는 눈을 어쩌지 못한다. 밤새도록 인터넷 하나 봐요. 그래도 그렇게 졸리는 얼굴들도 그 손이 계속 인터넷 하려고 하니까 중단을 못 하나 봐요. 나는 손에게 조각이 난다. 손을 감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었지만 중단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중단할 수가 없어요. 동그랗게 몸을 만 손이 어떤 불을 피우는지, 무엇을 터뜨리려고 굳세어지는지. 동그랗게 몸을 만 손이라고 해요. 어떤 뭐랄까요, 동그랗게 몸을 만 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뭔가 노리고 있는 거죠. 손이 뭔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을 피우는지, 무엇을 터뜨리려고 굳세어지는지. 결국은 그런 그 손의 활동은 해로운 손 없는 날 할 때 그 해로운 손을 부르죠. 그런 불운을 부르는 거예요. 이 공포 속에서 손에 대한 복종으로 계속 심장이 뛴다고 말한다. 네. 좀 전에 말했듯이 손은 인터넷의 노예이고 어떤 정신은 손, 그러니까 육신의 손과 악귀의 손, 그러니까 해로운 손, 그 해로운 손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손 놓고 가만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서 손을 놔버렸다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손 놓고 있다고 아무 대책도 못,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탁자 앞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손이 그대로 있겠다고 한다. 손이 뒤를 본다. 네. 손이 계속 어떤 그런 거미망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정신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죠. 그래서 손을 뗀대요. 손을 딱 떼고 나니까 반짝하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정신이 반짝 들어서 그런 손의 활동을 그만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소통의 수단이 입 표정 이런 것, 눈빛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를, 손전화 같은 전화기들을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손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손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손의 에세이 김기영 시인의 시 감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